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관의 수명이 곧 사람의 수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혈관은 약 10만 킬로 넘는데 이 혈관이 서서히 녹아쓰게 되면은 이걸 이제 동맥경화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어느 곳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 뇌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이 찢어진다면은 바로 뇌경색, 뇌출혈이 되는 것이고 즉 중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장의 관상동맥, 관처럼 생긴 이 관상동맥이 막힌다면은 그것은 또 심부전증이 되고 심장질환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장에 오면은 심부전증, 그리고 어디 오는 위치에 따라서 다 병의 이름이 달라질 뿐 결과적으로는 내 몸의 혈관이 막히는 것이 곧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성인병이라고 불러왔던 것들은 사실은 성인병이란 말은 나이가 들면은 걸린다, 누구나 걸린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름이긴 하죠. 요즘은 더 합리적으로 뭐라 그러죠? 생활 습관병. 자, 운동을 하지 않거나 그것도 생활 습관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를 하거나 또는 음식을 지나치게 산성 위주로 식사를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 술을 지나치게 과음을 하거나 또는 담배를 많이 태우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활성산소는 내 세포를 또 공격하게 되고 혈관 내 세포를 공격하다 보면은 그것을 방어하느라고 또 우리 백혈구들과 싸움을 하고 또 그런 염증이 생기죠. 이 염증은 어디로 갑니까? 대개는 우리가 소변이나 땀이나 대변을 통해서 바깥으로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런 자정작용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정작용능이 떨어지면 즉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죠. pH가 7.44가 가장 이상적인 체질인데요. 이 혈액이 7.44에서 약간만 산성 쪽으로 기울어져도 우리 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과 알칼리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중요하다. 즉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총구가 막히면 사격을 하고 총구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걸레로 총구를 이렇게 닦아주죠. 또 하수구가 막히면은 하수구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혈관이 막힌 긴 혈관이 막히면은 꼬질대로 가서 뚫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뚫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혈관을 딱 안에 들어있는 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이것을 닦아내는 방법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관에 꽉 끼어있는 스케린, 이 사기대처럼 뚝뚝 부러질 만큼 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것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악성칼슘. 우리가 피를 정화시키는데 사용하고 난 이 악성칼슘이 CA가 칼슘이죠. 이 칼슘이 돌덩어리 똑같아요. 횟가루나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전기가 붙음과 동시에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이동해 찾아가는 능동적인 칼슘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활성칼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전문용어로 이온 칼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칼슘 그러면 CA만 생각하는데 CA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 모든 강의에서 칼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인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의 원소가 약 40가지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아연, 구리 등등등.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칭할 때 칼슘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령 조개 껍데기, 진주 조개에서 칼슘을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구워가지고 고온에서 1500도 이상 1600도로 구우면은 이게 활성 칼슘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칼슘, 이온 칼슘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또 수입도 해왔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조개 속에 칼슘 하나만 들어있는, CA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철분도 들어있고 구리도 들어있고 온갖 미네랄들이 다 골고루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할 때마다 그 많은 이름들을 다 덜먹일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큰 형님격이기 때문에 미네랄의 총칭이 바로 칼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기원전 2370년 이전에, 대홍수 이전에, 옛날에는요, 창세기 5장 3절부터 29절을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약 900년 이상을 평균적으로 다 살았죠. 대표적인 예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모두셀라로 969년을 살았고, 모두셀라의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그 야렛은 962년 2위죠. 3등은 누굽니까? 바로 노아 950년을 살았죠. 노아는 또 특이한 것이 대홍수 전에 600년 살고 그 후에도 350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가 바로 아담인데 930년을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 거의 다 900년 이상을 다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지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600년, 400년, 300년, 200년 쭉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아브라함 아버지 때라가 이제 250을 살았고요. 아브라함이 175년 살았죠. 그리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야곱이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47년을 살았죠.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모세가 120년을 살고요. 이렇게 하다가 오늘날에 수명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왜 이렇게 수명이 갑자기 짧아졌느냐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과학을 봤을 때 첫째는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7절인가 보면 나오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밑의 물로, 공창 아래 물로 나누죠. 물이 두 개로 나눕니다. 공창 위의 물은 뭐냐면 대기권 수백 킬로 바깥에, 대기권에 지구 전체를 아주 물청으로서 이렇게 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언제 없어졌냐? 바로 대홍수 때. 이게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비록 얇다 하더라도 그 양이 전부 다 지구로 떨어졌을 때는 그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에드벌룬 속에다가 농구공을 하나 넣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드벌룬은 껍데기가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거지만, 이것을 바람을 빼면은 그것이 모였을 때 농구공을 아주 두텁게 감싸기 때문에 그 당시 지구의 물이 얼마나 많이 창이 됐냐면은 가장 높은 산에서도 6.75m, 15큐빗이 꼭 산 꼭대기에서 15큐빗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물들이 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물 환대가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외광선, 광산음 등 아주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막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 것이라고 또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땅에 미네랄이 아주 옥토였기 때문에 땅이 아주 알칼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흙의 원소들이 이제 칼슘, 콜륨, 철분, 마그네슘 이런 40여 종 원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죠. 근데 이것이 대홍수로 씻겨가지고 전부 다 바다로 다 쓸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까지만 해도 땅이 아주 비옥했고 완전 식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 역시 완전 식품을, 완전한 거의 생명에 가까운 그런 아주 식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오래 살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노반은 500살 넘어서 함가심과 야베스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몸이 건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미네랄이 습기 갔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디로 갔죠? 바다에 갔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지상에는 땅이 황폐하겠죠.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땅과 함께 멸망시키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뭐 깨지고 지각이 깨지고 지진이 나고 이것만이 멸망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식물, 과일, 채소, 견과류 이런 것들이 영양소가 절대 부족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의미든 바로 그 미네랄들이 인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것이죠. 이것이 전부 바다로 쓸려갔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의 의견에 저는 상당한 일리가 있고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텔로미어, 우리 염색체 끝에 보면 말단 소립자에 보면 텔로미어라고 우리 세포의 수명이 다했을 때 분열세포 전사 복제 분열시키는 관여하는 이 텔로미어를 미어가 많은 식물들이 채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불완전한 산성화된 땅에서는 그게 많이 안 생기죠. 텔로미어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제가 좀 헷갈리네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데요. 이걸 다시 길어지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됐을 때 분열을 못하게 되니까 세포 소수를 들게 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니까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들이 풍부한 식품들이 대홍수전에는 아주 많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 같은 그 과일 속에는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아주 풍부하지 않았을까. 그걸 또 유추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땅에는 뭐 소금도 많아서 소금이 다 미네랄 덩어리죠.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바다 다 쓸려 가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땅은 황폐화되고 이런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영양소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옛날에 있던 그 홍수전에 있던 식품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이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외에도 또 산소 부하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식물 거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바닷물에서 자란 해초류를 먹어야 특히 이제 아기를 낳고 난 산모들은 미역국을 적어도 3달 이상은 먹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칼슘이 흡수가 안 되는데 미네랄들이 흡수가 안 되는데요. 산모들 아기를 낳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 자연스럽게 그 아이한테 빼앗긴 칼슘을 다시 보충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몸의 206개 뼈 사이사이가 다 열려버립니다. 열려버려서 어릴 때는 칼슘 흡수가 잘 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아무리 칼슘 많이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흡수가 어린 아이처럼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후풍에는 약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몸조리 잘못하면 다시 다쳐버리면 그다음부터 아무리 먹어도 혼내되니까. 그래서 산후풍이라든가 다른 질병을 고칠 때요. 실제로 고질병도 산후 몸조리 한번 잘 해버리면은 다시 아이를 한 번 더 낳고 나서 몸조리를 잘 하지 않습니까? 미네랄 풍부하게 먹어주고 뼛속에 막혀 부족한 칼슘을 채워주면 피를 잘 만들어주고 백혈구, 적혈구도 잘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몸이 도로 건강해지는 오히려 아이를 낳기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이를 하나 더 출산하고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해준 해초류를 많이 먹는 그런 방법도 있죠. 자, 미역국을 계속 먹어주면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이 소금을 먹는 방법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금을 그냥 먹는 소금은요, 이 전부 다 무기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찌꺼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고온에서 1500도 이상에서 소금이 녹을 정도로 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금이 활성 플러스 전기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살아있는 칼슘으로 미네랄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죽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인데요. 죽임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소금을 먹으면 짜게 먹으면 해롭죠. 그래서 의사들은 짜게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짜게 먹으면 해로운가 하는 것을 좀 풀어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다 삼투압반응으로 되어 있죠. 반투가 마우르에서 혈관도. 그래서 우리 몸의 염도가 0.9%거든요. 근데 혈관은 0.9% 항상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짜게 먹게 되면은 염도가 0.9%라는 1%로 올라가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서 세포, 혈관 밖에 있는 세포들로부터 물을 쫙 끌어들이게 됩니다. 끌어들이니까 혈관이 팽창하겠죠. 이렇게 팽창하면은 이게 이제 어린아이처럼 혈관에 생고무처럼 탄력이 있을 때는요, 이게 수분이 쭉 들어올 팽창해서 0.9% 맞춰줘도 늘어나도 혈관이 전혀 터지지가 않고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동맥벽이 악성칼슘과 콜레스테롤, 악성칼슘, LDL 콜레스테롤로 죽상경화가 돼가지고 딱딱히 굳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탄력이 없으니까 이 자연색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찢어져 버립니다. 피가 나와버리죠. 그러면 네스트즘 내출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온화되어 있는 칼슘은요, 즉 전기를 띠고 있는 칼슘은 입자가 한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면서 바로 동시에 혈관에 소금이 하나가 가면 혈관 밖에도 하나가 동시에 가버리기 때문에 양쪽에가 반투과막을 사이에 두고 세포 밖에 염분 농도나 세포 안의 농도나 거의 비슷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삼투압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삼투압이라는 것은 농도가 얇은 곳에 있는 물이 농도가 짙은 곳으로 이동해 가는 현상이 삼투압인데, 양쪽의 농도가 같아버리면은 아무리 짜다 하더라도 삼투압 반응이 안 나니까 물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지도 않게 되고 혈압이 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죽염은 1500도 이상 구웠기 때문에 입자가 작아져갖고 동시 패션으로 혈관 밖과 안을 동시에 들어가면, 옛날에 그 1980년대 아마 포카리스트 선전할 때 알카리성 이온 없는 선전할 때 보면은 우리 한번 나이 드시면 알 텐데요. 이 모자이크처럼 몸 전체 파랗게 물들어간 모자이크에서 착착착 물들어가는 게 동시에 색깔이 퍼지죠. 그게 그만큼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온화된 것은.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소금이 하나 가면은 혈관 밖에도 똑같이 하나 가기 때문에 삼투압 반응이 안 나니까 혈압도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건강이 좋다. 또 면역력이 또 증가가 되겠죠. 오히려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자, 백혈구 안에도 적혈구 안에도 염분이 다 0.9%입니다. 근데 너무 싱겁게 먹다 보면은 그 안에가 짜고 밖에는 싱겁다 보면 안으로 빨아들이겠죠. 또 그러면 백혈구가 불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이 없어지고 결국 너블너블해지고 결과적으로 또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도 오히려 그것이 건강이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혈관을 닦아야 되는데 가장 잘 닦는 게 뭐죠? 양잿물이죠. 우리가 혈관이 뭘로 만들어지냐면은 콜레스테롤과 악성칼슘이니까
악성 콜레스테롤 LDL은 HDL을 콜레스테롤을 투여시켜주면 닦이고, 악성 칼슘 CA는 플러스 전기를 넣어주면 이게 닦여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양잿물입니다. 먹는 양잿물.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1장 25절을 보니까 잿물로 씻어내듯이 너의 찌꺼기를 녹여 없앤다 그랬죠.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쓰여진 거긴 한데 우리 인체도 적용이 됩니다. 세탁하는 양잿물, 잿물이다, 잿물. 그죠?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2장 22절에도 뭐라 그랬죠? 소다로 씻고 잿물을 많이 쓰더라도 내 죄와 여전히 내 앞에 얼룩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잿물이 뭐하는 거죠? 바로 찌든 때를 갖다 삐껴내는 겁니다. 우리 먹는 양잿물을 먹으면은 혈관이 닦아지겠죠. 그 잿물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두는 때가 닦여집니까? 주물르고 두드리고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혈관은 연동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주무르고 움직이는 두들기고 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다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피가 알칼리를 유지하면은, 약알칼리를 유지하면은 그게 바로 양잿물입니다. 그게 소금을 구우면은 그게 바로 잿물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 잿물이다. 죽염은 먹는 양잿물이고 혈관을 때를 닦아주는 데는 최고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유튜브에 이미 실험한 것도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했는데 지금 주위의 분위기가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얘기했지만 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왜 죽염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지 그 자체 소금을 아무 소금이나 많이 먹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구운 소금, 고온에서 1500도 이상에서 구운 소금, 인산죽염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데 또 이 죽염을 잘 정제를 하면은 꿀이를 넣어서 정제한 것이 바로 미라클 캡슐이라는 것도 있죠. 인산죽염에 보면은 그것은 특별하게 몸이 아파서 치료하는 경우는 그걸로 권해드리지만 보통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죽염을 10개 타서 약간 간간할 정도로 1.8리터 페트병 하나에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구분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적당하게 마시기 좋은 칼슘되고요. 또 그냥 꼭 먹기 곤란하면은 라면을 끓일 때나 음식을 할 때, 요리할 때, 또 밥에도 넣어서 밥을 할 때 적절하게 넣으면 맛도 좋고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오늘은 임시로 제가 아무 준비가 없이 여행 연습 삼아 지금 이렇게 찍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잘 준비를 해서 다시 실험까지 동원해서 잘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